안녕하세요. 정박사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10월도 이제 말에 접어들고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달이 다 끝이 나네요. 오늘 증시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특정 종목들에 대한 엄청난 매수세로 인해서 시장 수급 쏠림이 심화되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HLB로 시작을 해서 HLB로 끝난 주식 시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스캘핑, 단타, 등등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HLB 그룹에 초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참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반 토막이 아니라 여러 토막을 내놨죠. 고점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을 내놓고 그 상태에서 바닥에서 벌써 5배, 7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미친 상승을 보인 종목은 제가 주식시장을 하면서 겪으면서 참 몇 번 없었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빼놓고 올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종목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쪽을 매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권에서는 단타만 몇 번 하지 이거를 추세적으로 끌고 갈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는 특히 HLB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만 하고 익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정말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전에 한 2번, 3번 매매를 끝으로 이제 라이브 방을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그래서 종목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필룩스 움직였던 게 윌비스, 그 다음에 당연히 HLB 계열, 그 다음에 제가 매매했던 삼성제약 외에는 거의 그 흔히 말하는 이 부실주들, 동전주들 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타점이 아니라면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장중 급등락이 심한 그런 장세가 연속이 되었고요. 지수를 보시다 보면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보시면 금일 지수가 어떻게 보면 한 3%, 0.4% 이상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 900개가 넘었습니다. 상승하는 도중에 900개가 넘고, 지금도 862개라는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을 정도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고, 지금 최근 이 거래일 동안 IT 섹터 일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또 일부예요. 제약바이오가 전부 간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부 종목 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죠. 결국은 모든 종목은 고가가 있고 조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리하지 않고 장 초만 매매를 몇 번 하고 일단은 매매를 정지를 했습니다. 진짜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수 상승률 대비 현저히 많은 하락 종목수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 그리고 눌림목 매매 지금 안 통해요.
눌림목 매매가 거의 통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 눌림목이 들어오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또 위에서 언급드렸던 기관 외입 매수 종목은 개인이 따라잡을 수 없게 아예 5일선을 타고 가버려요. 이게 눌림목을 안 주고 종목들이 5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장중 조정만 보이고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개인들은 급등주만 하라고 시장에서 급등주에 가다 놓고 실적 우량주들은 살 수 없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그냥 아싸리 우량주 쪽, 그 다음에 IT 쪽 위주로만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LB 지금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져가면서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진양구 회장 또 언론사 인터뷰가 6시에 잡혀 있고 24일 사전 미팅을 앞두고 나서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D-Day를 이날로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섹터 중에 폴더폰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합니다.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네, 등등 해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OLED 관련주 지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차기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오늘도 윌비스 금융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유니클로 광고로 인한 남용 비비안. 근데 사실 남용 비비안은 유니클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M&A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상승 이어졌다라고 보이고요. 신성통상이 이제 반사의 이게 좀 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투상 관련한 종목들 지속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팜스빌이라고 이 건기식 관련주인데, 일단은 녹십자 웰빙 함께 같이 봐야 될 걸로 보시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죠. 수급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연기금이 매수세가 조금 많이 약해진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가 좀 깊어진 점, 삼성전자는 좀 강했을지 몰라도 좀 하이닉스나 기타 다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네, 전기전자 조금 버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대신 코스닥은 메인 수급은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그나마 이제 수급이 유지되는 거는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통신 반도체 쪽만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을 뿐, 네, 메이저 수급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특정 종목군들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증시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갈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HLB 아닐까 싶네요. HLB 제 상식을 넘어섰어요. 오늘 사실 HLB 생명과학을 이제 장중에 다른 종목을 시가의 다른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 매물대 돌파하는 거를 미처 못 봤습니다. 매물대 돌파 갭이 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진행이 된 종목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위치에서 잡긴 그랬고 이런 구간에서 잡았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HLB 생명과학 1조 3천억, HLB 지금 6조 5천억 지금 그러는데, 예전에 셀트리온이 상승을 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셀트리온이 상승을 할 때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처음으로 램시마가 이제 유럽에 시판 허가가 났을 때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하고, 뭔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셀트리온은 상승을 보였는데, HLB는 시가총액을 네, 어디까지 올릴지, 네, 10조라는 게 6조라는 게 적은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당연히 보유자 영역에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 시가총액이 여기서 더 올라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월하려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15%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고점이 어딜까? 라는 생각 항상 해야 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추세 유지될 때는 매도가 아니죠. 익절선 잡고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거고, 장대 음봉이라든지 큰 폭의 개파락이 나올 때부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 네, 그때가 고점 부분이 많으니까. 자, 다음은 신라젠 볼게요. 오늘 장초에 매매를 했던 거는 신라젠 매매를 했고요. 좀 매도 타이밍이 좀 빨라서 네, 이때 매도를 해서 크게는 네,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이때 아래에서 잡아서 이때 매도가 돼버려 가지고 매도 타임이 조금 빠른 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신라젠도 엄청난 거래 대금을 지금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추세 바꿔서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는 60일 이평선까지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돼요. 내일도 신라젠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의 돈이 너무나 쏠리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돈이 너무나 쏠리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고, 일단 거래대금 상위로만 보자면 아주 간단하죠. HLB 7천억입니다. 7천억 엄청난 거예요, 거래대금이. 그 다음에 필룩스 4천억, 신라젠 2,700억, 여기 2,700억, 국일 2,400억. 이것만 하더라도 2조, 코스닥 거래대금 4조. 그럼 얘네가 코스닥을 오늘 망친 겁니다. 얘네가 코스닥을 완전히 망조들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당일 트레이딩은 이쪽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신라젠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아마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필룩스도 거래대금을 엄청 터트리고 있어요. 조정을 이제 이런 구간을 넘기는 또 시점에서 또 한번 시세가 나올 건데, 쇼커버링이 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진갭이 발생해서 쇼커버링이 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셀리버리 조금씩 매집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추세 좋아요. 추세 좋고, 얘도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강한 시세 품을 수 있는 네, 좀 느린 종목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완전히 무너져서 얘는 일단은 이 구간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실주기 때문에. 그리고 텔콘 피보존이 살아있어요. 피보존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빼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얘도 어느 순간에 강한 거래량을 터칠, 그리고 추후에 날아갈 만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콘이 나중에 이제 오피란자인가요?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5대 제약사가 44조에 대한 이 배상을 주지사에게 약속을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네, 제약사들이 지금 발을 메고 있는 게 비마약성 진통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오시드, 네, 오피오시드 관련해서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단만 지지해준다면, 하단만 지지해준다면 얘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저께 이틀 전에 매매를 하고 일단은 소강 상태인데 다시 타점 잡고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일장 하방 잡았기 때문에 올려줄 가능성도 높아요. 내일. 그리고 뭐 LB 세미콘 뭐 자기가 갈 길 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힘스 오늘 대박 코제를 하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이 없네요. 지금 돌파가 나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 체크가 필요한 구간이고, 그 다음에 뉴트리는 좀 약세 보이는 점,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 오늘 조금 매매를 해봤고요. 조금 뭐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 이렇게 세 번 매매를 했는데 잘 가다가 종가에 좀 밀렸네요. 익절 라인 잡고 보긴 하겠지만 원래 계획은 3분봉까지 보고 24일 정식 출시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사전 예약자 수가 굉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램테크놀로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서현전자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서현전자가. 그래서 내일 이제 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종목이 너무 호가가 얇아서 원래대로라면 매물대 돌파하는 장대 양복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돌파를 하고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시세를 줄지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잘 봐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시가 갭이 이런 매물대 돌파를 해서 이 위에까지 강하게 쳐주고 갈지 아니면 눌리고 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LG노텍은 목표가 13만원 잡고 기존 그대로 홀딩 전략 이어가고 있고요. 13만원까지는 무난히 터치할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우량주기 때문에 천천히 가니까. 이녹스 지금 이 OLED나 IT 섹터가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져서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워낙 급등주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종목들만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웅진이 일단 내일 변곡점 날이고요. 그리고 나무기술 추세 바꿔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가 대비는 한 3% 올랐는데 이 추세 완전히 바꿔가는 모습 지켜봐야 되고, 21선 기준 잡으면 좋겠네요. 21선. 그 다음 두올산업 오늘 종가 베팅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여기 이렇게 사서 시간 외에서 일단은 50%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50% 이상 매도를 하고 종목을 지켜보는데 이제 사면서 좀 알아봤어요. 사면서 알아보니까 내일 이제 100분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 100분 토론회 MBC인가 KBS인가 하는 이 홍준표와 유시민이 나와서 맞짱 토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올라온 걸로 보여지고요. 차트상 중요 변곡점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내일 갭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을 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잘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이런 구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지, 즉 목표가를 1300원 구간까지 놓고 보는데 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안에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공략을 해볼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니크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가서 좀 기대를 했던 종목입니다. 기대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어요. 장초에 시가가 너무 높아서 볼 구간도 없었고, 이제 중간에 돌파 흐름 보였는데 이 기간도 너무 짧아서 얘는 따로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 일부 첫 900만 좀 보내봤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대로 죽던지. 근데 이제 내일 일정이 하나 있는 부분에서 이슈화가 될지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목이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마감을 했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